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여름이 성큼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SBS에 다녀왔는데요. 라디오였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라디오였는데요. 표창원 의원과 김경진 의원 그리고 제가 같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하는 토론이었어요. 그런데 저 엄청 오래 살게 될 것 같아요. 한 문자 폭탄을요 2,500개 정도 다 제 욕이었어요. 정말 다 제 욕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욕은요 입을 찢어버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 방송에서는 나름 아이돌처럼 살고 있는데 그 남의 공간에 갔더니요 저보고 목소리 듣기 싫다고 꺼지라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끝내고 나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반으로 나눠져 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살짝 안 좋은 소리를 좀 했었어요. 바른정당에서 온 의원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바른정당에서 들어온 의원들이 죄송합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바른정당이 바른 곳이다. 자유한국당 꺼져라라고 하더군요. 어떤 분들은 유여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유당 간 거 보니까 거지다 뭐 이런 말까지. 요즘은요 매일매일 듣는 욕에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면서도 느낀 게 많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구나. 어제는 방송에 댓글 달린 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아주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여성분이.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썼죠. 여성 같은데 좀 고운 말 좀 쓰시라고. 그랬더니요 여자 왜 고운 말 써야 되냐고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사실 댓글 봐도 화 안 납니다. 그냥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라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요즘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 시각 그리고 그 눈 매일 나오고 있는 뉴스를 만드는 곳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제가 아까 작가 스님한테 어제의 뉴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잘못된 걸 짚어주는 어제의 뉴스. 그랬더니 우리 작가 선생님이 어제라는 말 때문에 아니래요. 근데 뭔가 뉴스 뒤집기, 뉴스 콕 집어주기 뭔가 이런 말을 만들어서 나와 있는 뉴스들 중에서 제가 차근차근 틀린 걸 한번 짚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자꾸 듭니다. 욕심이 자꾸 생겨나네요. 답답한가 봅니다. 어제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고 속은 답답하고 심장은 벌렁벌렁하고 술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조금 전에 제가 정규재 주필님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정주필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주필님 주변에 너무 이상해요. 분위기가 빨갛게 물들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보여. 그게 이제 보여. 이러시더라고요. 이겨내야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5년 금방 지나간다라고. 근데 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20년간 집권하겠다라고요. 열심히 해야 할 일이 태산인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야당 당당 맛보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국민당당으로 하려고 했더니 댓글에서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당이냐. 그래서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이 저를 참 많이 움직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요. 여러분의 댓글은 유여해를 걸어나가게 해줍니다. 자, 오늘은 야당당당 바로 이렇게 소신없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야당당당 맛보기 편이라고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두런두런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는 방송 중에 하나 주제가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체크, 팩트 체크거든요. 지금 준비를 거의 한 70% 했는데요. 재밌습니다. 오늘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김정기 위원장님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굉장히 인생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좀 멋있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분이 누군지를 사실 파악을 잘 못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좋은 분 같아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보케브러리 33,000이라는 책 기억하세요? 거로 영어로 알려져 있죠. 아니에요. 우린 바퀴벌레 아, 그랬습니까? 우리 거로 몰라요. 아, 우리는 거로 기억 못하고요. 그거 가지고 공부했었어요? 책 알죠? 보케브러리 그 책 지으신 분이래요. 그 책 지으신 분이래요. 우리는 바퀴벌레 33,000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우리 작가 선생님도 들어오시는데 작가 선생님 혹시 보케브러리 33,000이라는 책 아세요? 예. 거로 영어. 그 책 지으신 분이세요. 거로 영어죠. 거로 영어 저자. 흔들지 마세요. 그 저자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검찰을 좀 흔들었죠. 이제 농담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의자 흔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똑바로 앉으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그 책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인생에서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겪고 오시다가 정말 좋은 순간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아주 힘든 시간을 또 한 6년 보내셨더라고요. 다 비우고 다시 채우고 있는 과정인데 들어볼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계속 저희가 보수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죠. 네. 보수란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실 거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불러만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오늘 주제는 제가 그냥 지나가시는데 붙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긴장되시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되시니까 의자를 더 많이 흔드는 것 같아요. 네. 네, 흔들지 마시고요. 정말 지금 우리 작가 선생님이 지금 질문을 막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제가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위원장님도 80년대 대학을 다니신 세대인데 맞으신가요? 네, 저는 미국에서 다녔는데 5.18 때는 사실 주요 대학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이 부르던 운동권 가요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그렇죠. 예.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실 줄 아세요? 사실은 좀 저하고 좀 안 맞아서 전시 상황에서나 부르는 그런 노래가 돼서 사실 좀 역시 제가 암기력이 뛰어난데 자동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멘트 좋아요. 그런데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전시 체제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선동적이고. 이 노래 북한에서 금지곡인 거 아세요? 모르셨죠? 북한에서요. 이번에 태영호 공사죠. 이번에 온 분. 네. 그죠? 그분이 북한에서 이 노래가 금지곡이라고 그랬대요. 네. 너무 세서. 너무 강해서. 사실 제가 이 중국 베이징 대학 연구 교수를 할 때 우리 조선족 교수들 한 10명하고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했던 그래서 토론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중국 공산당 중앙 당교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술 먹고 노래방 가면 임을 위한 행진곡 류하고 비슷한 그런 노래를 막 부르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네. 상당히 그 당시에 제가 좀 뭐라고 할까 본능적으로 좀 이 반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뭐 콘텐츠를 떠나서 그냥 분위기로. 제가 되게 싫어하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예, 그 노래 알죠. 저는 그 노래가 너무 슬퍼서 싫어해요. 네,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노래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의 무슨 다른 그 뜻이 아니라 저는 그 노래가 너무 슬퍼서 생각해보면은 너무 슬퍼서 그 노래를 싫어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도 가사를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누구 결혼식에 사용이 됐었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노래가 지금 어쨌거나 의무적으로 다 같이 부르자 재창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번에 재창을 하자라고 했고 우리 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에 안 불렀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재창을 모두가 다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두 다 같이 부르자. 저는 절충형으로 합창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이 강권을 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네. 이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서로 다른데 네. 무조건 재창을 해라 하는 것은 지나친 강요라고 보는 거죠. 합창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5.18 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 아파해야 되고 네. 또 역사적으로 이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노래 부분을 갑자기 재창! 갑자기 이렇게 재창!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오늘 원래 SBS의 정봉주가 진행하고 있는 정봉주 뭐라고 하는 프로를 갔다 왔어요. 네. 그 프로의 멤버가 표창원 더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그리고 저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 것이 왔다. 재창하는 게 맞다. 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여야한테 그래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해야지 대통령이 그렇게 갑자기 확 재창입니다 하면 되느냐. 사실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은 사실 과반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했잖아요. 41%였나요? 네, 41% 정도 획득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모든 의사결정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 보는 거죠. 네,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표창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다. 행사가. 네. 그래서 그냥 재창하자고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아니 1980년대 대표적인 역사적인 이런 사건을 놓고 네. 이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단지 의사결정 주체로서 네.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중요한 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제 위원장님은 생각하실 때 큰 정부가 좋나요? 작은 정부가 좋나요? 작은 정부가 좋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점점 거대 정부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커지죠. 예, 공룡이 될 겁니다. 그렇죠. 개혁의 이름으로 각 부문별 한국 정치 사회 재부문별 개혁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공룡화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공룡은 좋은 거 아니죠? 아니죠. 공룡은 이미 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지금 뭐라고 해서 개헌을 하는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또 토론 중에 나온 얘기가 계속 그거였습니다. 모든 걸 국민에게 물어보자. 네. 국민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네. 촛불 정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회의원 왜 뽑았냐? 맞습니다. 국민 대표라고 뽑은 거 아니냐? 네. 왜 자꾸 국민에게 묻느냐? 네. 라고 했더니 댓글이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 멍게같이 생긴 여자 왜 이렇게 떠드냐? 그러셨군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 전문에 지금 넣겠다고 하는 부분. 이 경우도 사실은 대국민 컨센서스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이 해방 전국 이후 네. 대한민국이 단독 정권을 수립한 지가 1948년 이후니까 네. 벌써 한 70년 됐나요? 네. 70년 됐는데 그동안 뭐 4.19도 시대 정신으로 작용했던 부분도 있고 네. 5.16도 접근 이후 산업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성공한 혁명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네.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강주 민주화 이 운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무리 이 평가를 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네. 사실 5.18만 떼내가지고 네.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이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할 때 뭐 네.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넣었잖아요. 뭐 넣었죠? 세월호 사건하고 관련된 부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이 두 가지잖아요. 최초로 이제 탄핵 발의를 하는 기관이 이제 입법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발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세월호 사태가 들어갔잖아요. 해외 언론 기사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정말 이거는 코미디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넣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5.18 정신도
일정 부분 상당히 그 개성해야 될 이 정신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당시 이 참여 주체들에 대한 억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것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코미디를 생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이게 198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헌법 개헌이 있었고요. 지금 30년 만에 개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헌법 전문을 바라보면은 헌법 전문 읽어본 기억 나세요? 저는 미국에서 저 법을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뭐 한국 헌법은 읽어본 지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대강은 알죠.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 솔직히 헌법 전문이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네. 1조부터 공부를 했지 헌법 전문을 꼼꼼하게 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봤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3.1 운동으로 건립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제8차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긴 줄 모르셨죠? 지금 미국 헌법 전문에 비해서는 상당히 기네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글이 이상하게 써준 줄 몰랐어요. 법학자시니까 또. 아니 끊음이 없어요. 네. 보통 우리 문단이 이어지면은 끊어줘야 되는데 이거 제가 천천히 읽어서 그렇지 조금 빨리 읽으면 칵칵칵 이렇게 읽어야 될 정도로. 그리 되죠. 예, 맞습니다. 이거 누가 썼는지. 제가 꼼꼼히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좋은 말 다 썼다. 참 길게 썼다. 네. 정말 도덕책 같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5.16을 넣겠다. 아니 5.18 그 정신을 넣겠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5.16 정신에 의거하여 이거죠. 5.18 정신. 5.18 제가 왜 자꾸 5.16이라고 하죠? 5.16에 뭐가 있었죠? 첫사랑과 헤어졌나? 그런데 그렇다면 제 생각은 5.18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게 없을까요? 계속 나오죠. 아니죠. 그전에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이전 것도 플러스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오다 보면은 헌법 전문이 쓰레기가 되는 거죠. 세월호 정신도 넣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세월호 정신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내용 중요한 거는 다 헌법에 넣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헌법 전문이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중문도 아니고 복문도 아니고 단문이잖아요. 길지만. 그럼 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넣다 보면 이제 누더기 만리장성이 되는 거죠. 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쓸데없는 바구니 하나 갖다 놓고 온갖 과일이라는 이름으로 다 갖다 집어넣는데 과일이 아니라 이러다가 이상한 거 다 집어넣게 생겼다고. 네, 맞습니다. 깔끔 명료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왜 이렇게 헌법은요. 미국에서 헌법은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US Constitution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는 그룬트자체예요. 예. 독일어는 딱 편안한 말이에요. 기본이다. 예. 그러니까 모든 법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헌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어떠십니까? 이 얘기를 하시니까 어떠십니까? 근데 오늘 평소보다 좀 많이 몸을 사리십니다. 정권이 바뀐 걸 실감을 합니다. 근데 정권이 시한부잖아요. 5년 동안 왜요? 20년, 권력을 20년 할 거래요.
어쨌건 1단계는 5년 동안 권력을 위임이 받았는데 네. 사실은 권력이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정권 초기부터 너무 많은 거를 전방위적으로 네. 건드리다 보면은 오히려 그냥 압살을 당한다니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모든 이슈들을 다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힘들어지죠. 이번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과거로의 회귀인 것 같아요. 전에 했던 거 이거 다시 앞으로는 언제 걸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야당이니까 참 좋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봅시다. 지금 나오고 있는 헌법 전문 말고요.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서울청장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 근처 집회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소위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광화문 광장 등 근처 집회 시위가 금지될 것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즉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계획인데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요.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이 근무하는 건물의 담벼락으로부터 100m 이내에 집회 시위가 금지되어 있고 법에 따라 집회 시위 금지 구역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광화문 시대가 시작되면은 집회, 광화문 촛불광장이 없어지게 되겠네요. 그렇네요. 광장 정치로 성공하신 분인데 역설적입니다. 아마 광장의 힘을 계속 받아야 될 텐데. 아니죠. 반대 광장이 나올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너무 저는 지금 약간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광장을 못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광장 정치가 이제 안 되겠다는 얘기인데요. 또 하나는요. 특수활동비가 수술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혹시 네. 기사 보셨습니까? 예, 기사 봤습니다. 네, 지금 뭐 국정원 활동비 뭐 등등 이런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특활비 예산이 90%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8,990억 원이라고 하네요. 네. 이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검은 예산이라고 불리고 있고 사적 유용 가능성이 높은 돈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기사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정원이 사실은 이 검은 예산을 많이 운용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기는 하죠. 그렇죠? 네. 경찰청도 그렇고 검찰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렇고 네. 묻지마 예산이죠. 네. 묻지마 예산인데 일정 부분 묻지마 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라고 지금 기사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유승민 바른정당 이걸 왜 근데 이렇게 썼죠? 유승민 바른정당 그 대통령 후보 이렇게 쓰면 될 건데 아니면 바른정당 의원이라고 쓰면 될 건데 이 기사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썼어요. 자,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2015년 5월이에요. 아, 그 당시에 얘기했다는 얘기인가 봐요. 김태호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특수활동비 내역 인터넷에 공개해야 된다. 2015년 8월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정부 특활비도 전면 심사 강화 2015년 5월에 얘기했어요. 정유화 전 국회의장은 투명성 증진 방안 지시 2015년 5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공개할 수 있다 2015년 9월. 이렇게 다 공개하자고 했는데요. 2년이 지났는데 왜 공개가 안 됐죠? 참 100% 완전 공개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왜요? 다 공개하면 돼도 투명하게. 국민 세금 아닌가요? 국민 세금이기는 하죠. 네. 국민 세금이기는 한데 저도 해외 공관장 하면서 보면 사실 뭐 외교관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공관장에게 연간 10억에 달하는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줍니다. 근데 왜 묻지마가 필요한 거예요? 술 마시는 거예요? 이따금씩 이제 중국 같은 이런 태자당이 지배하는 이런 구조하에서는 혹시 뇌물로? 뭐 로비 자금이죠. 왜 갑자기 떨고 계시면? 근데 우리 이제 로비 안 되잖아요. 김영란법 때문에. 예, 그렇죠.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니까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 이번에 그 김영렬 전 서울지검장 네. 케이스도 네, 맞아요.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참 이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특수활동비를 100%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와대도 다 공개하면 되죠. 저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당이 되니까 참 좋은 게 막 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공개하라! 공개하라!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네. 네. 제가 너무 심하게 공개하라고 하나요? 이제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영역이 있긴 한데. 근데 그 특수활동비가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그 특수성이 있어서 네.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저도 인정. 네, 군도 남북 대치 상황이니까 네.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검찰에 왜 특수활동비를 줘야 하는지 경찰도 마찬가지고 네. 검경 같은 경우는 굳이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는 그 묻지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만일에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정원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국방부하고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네. 적용했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저는 특수활동비가 수술대에 올랐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왕 올린 거 2015년처럼 올리기만 하고 다시 집에 가지 말고 네. 수술대에서 수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기사들이 계속 하나하나씩 올라오는 걸 보면요. 저는 비판을 할 수 있는,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8 행사장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멀리까지 뛰어가서 뭐 사람을 끌어안아줬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으로 군중으로 간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상당히 이 높은 단계에서 네. 세련되게 하는 거죠. 저는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뉘앙스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뉘앙스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조금 시니컬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시니컬이 안 통한다니까 되게 세련되게 좋게 들렸다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이전에 이제 비서실장으로서 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준비된 대통령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많은 이벤트를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그 순수성 내지는 그 진정성에 대한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가 원수는요, 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 대통령을 실은 이 차량은 이동 중에 스탑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5초 이상을 스탑을 하게 되면요, 경호실장의 목이 날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5초를 스탑을 했을 때는 유사시에 차량에서 저격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중간중간 불쑥불쑥 이렇게 자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데 경호실 어떻게 해요? 경호실. 그 경호실 땀을 쫙쫙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경호실장 내지는 이 경호관들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영부인께서도 적금 뭐 인접 근거리 경호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도 안고 들어가서 하는데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네.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이 겹겹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실 뭐 그런 가정에서 저격이라도 당하게 된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 케이아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될 텐데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여담 하나 할까요? 여담 좋아요. 예, 제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를 할 때 샹하이 엑스포 정부 대표를 했어요. 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샹하이를 방문하시고 중국 국가 간에 이제 오프닝 날 때 네.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청와대 정부 인사들 VIP들 총출동해서 갔는데 네. 여담입니다. 네. 대통령이 중국간을 갔다가 중국간 관람을 못한 거 아세요? 왜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프닝 날 때 중국 샹하이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몰릴 줄 모르고 중국간 앞이 인산인해가 돼버린 거예요. 차량이 앞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섬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5초 정도가 딱 지난 상황에서 그 당시 그 유익 주중대사가 대통령 실장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 조치를 취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습니다. 아니, 혹시 MB 시절 얘기 아니에요? MB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 그거 알아요. 아세요? 저 그 얘기 알아요. 우리끼리만 비밀인 줄 알았는데 잘 아시네요. 그 자리에 같이 있은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유익 전 대사가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빠르게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경호실장도 머뭇거리고 있었고요. 예. 그런데 5초가 넘어가게 되면 경호실장은 무조건 목이 날아가는데 예. 유 대사가 위기 상황을 극복을 했고요. 우리 돌아왔습니다.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직전에 북한의 대표단이 관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북한 대표단하고 같이 온 북한의 저격수가 주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격 일보 직전에서 위기 상황에서 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대통령 차량은 어떤 형태로든 5초 이상 스탑이 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저한테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하면서 얘기를 해줬었어요. 예, 이거 우리끼리 하는 비밀인데. 2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그러셨군요. 우리끼리만 아는 건데 얼마나 이게 다이나믹했는지 알아 하면서요. 그날 이야기는 이렇게 하시지만 땀이 쫙쫙 흐르는 상황이었다고. 그때 유 대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관장이잖아요. 네. 현지 공관장인데 사태 수습을 못하면은 경호실장 1호, 주중대사 2호, 주상하이 총영사 3호에서 목이 이렇게 딱 날아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영사까지 다 날아가는 분위기였는데 안 날아가고 잘 해결됐다. 그럼요. 아, 그 상황에 계셨던 분이. 안 들어가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속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근데 돌아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다고 하던데. 힘들었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거의 영화 한 장면이었다고. 맞습니다. 힘들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아니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남북 대치 상황인데 유사시 상황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합창이냐 재창이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사실요. 정부가 출범해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안도 통과시키는 거에 어쨌거나 법안도 만들어서 예산도 따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약 걸었던 것도 실천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나라가 지금 대통령의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메꿔야 되고 외교 부분, 사드 부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할 일이 태산인데 아니, 미중 관계는 지금 완전히 출애에 일종의 덫에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걸려 있는 형국이에요. 아니 쉽지 않습니다. 왜 풀기가. 자꾸 합창, 재창 그렇죠. 거기다가 자꾸 국민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요즘 달걀 얼마인지 아세요? 아, 뭐 이런 질문을 죄송합니다. 하나. 그렇죠. 네. AI가 있어서 달걀 값이 올랐다는 거는 기억나세요? 네, 그거는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란 값이 올랐었어요. 근데 요즘 사실 AI 있어요, 없어요? AI, 말 없잖아요. 예, 못 들어봤습니다. 계란 값은 안 최근에는. 내려와요. 그대로요? 올라간 상태로 계란값 그대로예요. 아, 그래서 정말 또 이상한 건 계란을 그 당시에 수입한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계란이 이렇게 30개 정도 이렇게 있으면 한 4,500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계란 10개가 물론 계란도 이렇게 등급이 많지만 6,500원, 7,000원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 판이 거의 10,000원에 육박한다 말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물가가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 거 느끼세요? 예, 느끼고 있습니다. 살금살금 올려요. 예. 커피도 200원, 맞습니다. 바깥에 빵가게도 200원. 몰래 올리고 있는데 아니, 저 엄청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최대의 피해자가 네.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가운데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게 서민이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풀어야 할 정책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인이 그렇게 마치 민주주의 대변자처럼 그동안 행보를 해왔는데 사실 민주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서민인데 서민 공약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실천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미중의 덫에 지금 걸려있는 이 형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 너무 전선을 전방위적으로 마이너 메이저 이슈를 다 섞어가지고 확대를 해버리면은 본인이 나중에 메모리 돼가지고 전장터에서 5년 동안 헤매다가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은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V만 틀면 너무 행복하다. 대통령 부부 보는 느낌 너무 좋다. 그림 나온다. 민정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얼굴 보는 즐거움. 대통령 얼굴 나올 때마다 행복하다. 공정거래위원장까지죠? 아, 또 있어요. 예. 오늘 누구였지? 아까 검사장이었는데 누가 아까 이영렬. 예, 아니요, 윤석열. 윤석열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이 아까 잠깐 나왔는데 네. 중앙지검장이 지금 임명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중앙지검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검찰청 해체하라고 했잖아요. 저보고. 사실은 검찰 권력의 중요한 일부가 특수부인데요. 네. 옛날에 이제 대검 이제 특수부 기능을 중앙지검에 이관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되게 센 자리입니다. 많이 높은가요? 지검장 중에서는 고검장급이죠. 근데 그럼 뭐예요? 민정수석이 검찰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좀 좋다 말았네요, 그분도. 제가 어제 조국 교수님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제가. 네. 씹혔어요. 어떻게 씹히신 거예요? 답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던가요? 네. 욕하니까 싫으신가 봐요. 저는 조국 교수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려고요? 모처에서 한번 만나야죠. 뭐 전화번호 드릴게요. 한번. 아니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애국심은 똑같잖아요.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 계속 준비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토론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중국 공산당 중앙 당교 교수예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술 먹고 노래방 가면 임을 위한 행진곡 류하고 비슷한 그런 노래를 막 부르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네. 상당히 그 당시에 좀 제가 좀 뭐라고 할까 본능적으로 좀 이 반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뭐 콘텐츠를 떠나서 그냥 분위기로. 제가 되게 싫어하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네. 제가 싫어하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예, 그 노래 알죠. 저는 그 노래가 너무 슬퍼서 싫어해요. 네,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노래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노래의 무슨 다른 그 뜻이 아니라 저는 그 노래가 너무 슬퍼서 생각해보면은 너무 슬퍼서 그 노래를 싫어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도 가사를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누구 결혼식에 사용이 됐었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노래가 지금 어쨌거나 의무적으로 다 같이 부르자 재창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번에 재창을 하자라고 했고 예. 우리 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에 안 불렀어요. 예.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재창을 모두가 다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두 다 같이 부르자. 저는 절충형으로 합창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이 강권을 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네. 이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서로 다른데 네. 무조건 재창을 해라 하는 것은 지나친 강요라고 보는 거죠. 합창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5.18 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 아파해야 되고 네. 또 역사적으로 이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노래 부분을 갑자기 재창 갑자기 이렇게 재창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오늘 원래 SBS의 정봉주가 진행하고 있는 정봉주 뭐라고 하는 프로를 갔다 왔어요. 네. 그 프로의 멤버가 표창원 더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그리고 저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 것이 왔다. 재창하는 게 맞다. 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여야한테 그래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해야지 대통령이 그렇게 갑자기 확 재창입니다 하면 되느냐. 사실 예.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은 사실 가반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했잖아요. 41%였나요? 네, 41% 정도 획득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모든 의사결정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 보는 거죠. 네,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표창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다. 행사가. 네. 그래서 그냥 재창하자고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아니 1980년대 대표적인 역사적인 이런 사건을 놓고 네. 이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단지 의사결정 주체로서 네.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중요한 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제 위원장님은 생각하실 때 큰 정부가 좋나요? 작은 정부가 좋나요? 작은 정부가 좋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점점 거대 정부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커지죠. 예, 공룡이 될 겁니다. 그렇죠. 개혁의 이름으로 각 부문별 한국 정치, 사회, 재부문별 개혁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공룡화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공룡은 좋은 거 아니죠? 아니죠. 공룡은 이미 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지금 뭐라고 해서 개헌을 하는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또 토론 중에 나온 얘기가 계속 그거였습니다. 모든 걸 국민에게 물어보자. 네. 국민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네. 촛불 정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회의원 왜 뽑았냐? 맞습니다. 국민 대표라고 뽑은 거 아니냐? 네. 왜 자꾸 국민에게 묻느냐? 네. 라고 했더니 댓글이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 멍게같이 생긴 여자 왜 이렇게 떠드냐? 그러셨군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 전문에 지금 넣겠다고 하는 부분. 이 경우도 사실은 대국민 컨센서스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이 해방 정국 이후 네. 대한민국이 단독 정권을 수립한 지가 1948년 이후니까 네. 벌써 한 70년 됐나요? 네. 70년 됐는데 그동안 뭐 4.19도 시대 정신으로 작용했던 부분도 있고 네. 5.16도 접근 이후 산업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성공한 혁명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네.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강주 민주화 이 운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무리 이 평가를 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네. 사실 5.18만 짚어주기 뭔가 이런 말을 만들어서 나와 있는 뉴스들 중에서 제가 차근차근 틀린 걸 한번 짚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자꾸 듭니다. 욕심이 자꾸 생겨나네요. 답답한가 봅니다. 어제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고 속은 답답하고 심장은 벌렁벌렁하고 술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조금 전에 제가 정규재 주필님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정 주필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주필님, 주변에 너무 이상해요. 분위기가 빨갛게 물들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보여. 그게 이제 보여. 이러시더라고요. 이겨내야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5년 금방 지나간다라고. 근데 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20년간 집권하겠다라고요. 열심히 해야 할 일이 태산인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야당 당당 맛보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국민당당으로 하려고 했더니 댓글에서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당이냐. 그래서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이 저를 참 많이 움직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요. 여러분의 댓글은 유여해를 걸어나가게 해줍니다. 자, 오늘은 야당당당 바로 이렇게 소신없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야당당당 맛보기 편이라고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두런두런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는 방송 중에 하나 주제가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체크, 팩트 체크거든요. 지금 준비를 거의 한 70% 했는데요. 재밌습니다. 오늘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김정기 위원장님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굉장히 인생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좀 멋있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분이 누군지를 사실 파악을 잘 못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좋은 분 같아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보케브러리 33,000이라는 책 기억하세요? 거로 영어로 알려져 있죠. 아니에요. 우린 바퀴벌레 그랬습니까? 우리 거로 몰라요. 아. 우리는 거로 기억 못하고요. 그거 가지고 공부했었어요? 책 알죠? 보케브러리 그 책 지으신 분이래요.
그 책 지으신 분이래요. 우리는 바퀴벌레 33,000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우리 작가 선생님도 들어오시는데 작가 선생님 혹시 보케브러리 33,000이라는 책 아세요? 예. 거로 영어. 그 책 지으신 분이세요. 거로 영어죠. 거로 영어 저자. 흔들지 마세요. 저자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검찰을 좀 흔들었죠. 이제 농담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의자 흔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똑바로 앉으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그 책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인생에서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겪고 오시다가 정말 좋은 순간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아주 힘든 시간을 또 한 6년 보내셨더라고요. 다 비우고 다시 채우고 있는 과정인데 들어볼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계속 저희가 보수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죠. 네. 보수란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실 거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불러만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오늘 주제는 제가 그냥 지나가시는데 붙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긴장되시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되시니까 의자를 더 많이 흔드는 것 같아요. 네. 네, 흔들지 마시고요. 정말 지금 우리 작가 선생님이 지금 질문을 막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제가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위원장님도 80년대 대학을 다니신 세대인데 맞으신가요? 네, 저는 미국에서 다녔는데 5.18 때는 사실 주요 대학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이 부르던 운동권 가요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그렇죠. 예.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실 줄 아세요? 사실은 좀 저하고 좀 안 맞아서 전시 상황에서나 부르는 그런 노래가 돼서 사실 좀 역시 제가 암기력이 뛰어난데 자동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멘트 좋아요. 그런데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전시 체제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선동적이고. 이 노래 북한에서 금지곡인 거 아세요? 모르셨죠? 북한에서요. 이번에 태영호 공사죠. 이번에 온 분. 네. 그죠? 그분이 북한에서 이 노래가 금지곡이라고 그랬대요. 네. 너무 세서. 너무 강해서. 사실 제가 이 중국 베이징 대학 연구 교수를 할 때 우리 조선족 교수들 한 10명하고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했던.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여름이 성큼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SBS에 다녀왔는데요. 라디오였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라디오였는데요. 표창원 의원과 김경진 의원 그리고 제가 같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하는 토론이었어요. 그런데 저 엄청 오래 살게 될 것 같아요. 한 문자 폭탄을요. 2,500개 정도 다 제 욕이었어요. 정말 다 제 욕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욕은요. 입을 찢어버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 방송에서는 나름 아이돌처럼 살고 있는데 그 남의 공간에 갔더니요. 저보고 목소리 듣기 싫다고 꺼지라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끝내고 나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반으로 나눠져 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살짝 안 좋은 소리를 좀 했었어요. 바른정당에서 온 의원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바른정당에서 들어온 의원들이 죄송합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바른정당이 바른 곳이다. 자유한국당 꺼져라라고 하더군요. 어떤 분들은 유여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유당 간 거 보니까 거지다 뭐 이런 말까지. 요즘은요 매일매일 듣는 욕에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면서도 느낀 게 많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구나. 어제는 방송에 댓글 달린 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아주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여성분이.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썼죠. 여성 같은데 좀 고운 말 좀 쓰시라고. 그랬더니요. 여자 왜 고운 말 써야 되냐고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사실 댓글 봐도 화 안 납니다. 그냥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라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요즘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 시각, 그리고 그 눈, 매일 나오고 있는 뉴스가 뉴스를 만드는 곳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제가 아까 작가 스님한테 어제의 뉴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잘못된 걸 짚어주는 어제의 뉴스. 그랬더니 우리 작가 선생님이 어제라는 말 때문에 아니래요. 근데 뭔가 뉴스 뒤집기, 뉴스 콕 집어